지난 시간 바르바라의 가슴 아픈 수기를 통해 그녀의 어린 시절과 상실의 기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수기를 다 읽은 마카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그녀의 아픔을 차마다 안아줄 수 없는 자신의 초라한 처지에 더 가슴이 미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살아온 시간과 그 기억 속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가난이 단순한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마카르 제부시킨이 어떤 마음으로 바르바라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그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요. 오늘 낭독할 부분은 바르바라의 수기 직후부터 7월 7일까지의 편지들입니다. 거창한 사건은 없지만 서로의 끼니를 걱정하고 아주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가는 두 사람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줄거리의 흐름보다는 문장 사이사이에 숨겨진 그들의 떨리는 진심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편지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월 11일 바르바라의 편지.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어제는 섬으로 소풍을 데려가 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분이 산뜻해지는 좋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초목들은 어쩌면 그렇게 싱싱하고 푸를까요? 저는 꽤 오랫동안 그런 초목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알아 누워있는 동안 저는 이번엔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줄곧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어떤 느낌을 맛보고 어떤 기분에 잠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몹시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해서 노엽게 생각지는 마세요. 저는 더없이 행복하고 가벼운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그처럼 행복한 순간이 오면 저는 왜 그런지 자꾸만 서글퍼지는 버릇이 있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린 것도 실은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째서 언제나 눈물만 흘리고 있는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어요. 걸핏하면 저의 병적인 흥분을 느끼곤 하기 때문에 제가 받는 인상도 역시 건전한 것이 되지 못하나 봐요. 구름 한 점 없는 해맑은 하늘, 저녁놀, 황혼의 정적, 그러한 모든 것들이 분명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러한 모든 인상이 제게는 어쩐지 괴롭고 슬프기만 해서 불현듯 가슴이 그득해지며 저도 모르는 새 울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어쩌자고 제가 이런 말까지 당신에게 쓰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설명하기도 용이한 일이 아닌데 하물며 딴 사람에게 그것을 전한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당신만은 저의 마음을 알아주실는지도 모르지요. 저의 슬픔을, 저의 기쁨을.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당신은 정말 어쩌면 그렇게도 친절하십니까? 어제 당신은 저의 기분이 어떤가를 아시려고 열심히 저의 눈을 들여다보셨지요. 그리고 제가 황홀해하는 것을 보고 충심으로 기뻐해 주셨지요. 조그만 나무 덤불이며 가로수며 꼬불꼬불 흐르는 시냇물이며 이러한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당신은 옷깃을 바로잡으며 제 앞에 선 채 마치 자기의 영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은 표정으로 줄곧 제 눈을 들여다보셨지만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착하시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당신을 이처럼 사모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안녕히. 오늘 또다시 몸이 편치 않습니다. 어제 발을 적셨더니 감기가 들었나 봐요. 표도라도 역시 어디가 편치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이 다 풀이 죽어 있습니다. 저를 잊지 마시고 좀 더 자주 찾아와 주세요. 당신의 바르바라 도브로셀로바. 6월 11일 마카르의 편지. 나의 사랑하는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어제 소풍 나갔던 것을 기다란 시로 써서 보내주리라 믿고 있었는데 겨우 짤막한 편지를 한 장 보내주었군요.
그렇다고 편지가 짧아서 못마땅하다는 건 아닙니다. 편지가 짧은 건 사실이지만 그 대신 여느 때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아름답고 훌륭하게 썼다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자연의 풍치라든지 여러 가지 전원 풍경이 그리고 당신 자신의 감정까지도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비록 10장을 글적거려 봐야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럴듯하게 표현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귀여운 발행가, 당신은 내가 친절하고 착하고 딴 사람을 해칠 줄 모르며 대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이라 하셨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 칭찬의 말을 늘어놓더군요. 그것은 모두 옳은 말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당한 말입니다. 당신의 말 맞다나 사실 나는 그런 인간이지요. 나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작 이번에 주신 것 같은 편지를 읽게 되면 감격에 가슴이 벅차오며 여러 가지 괴로운 뉘우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귀여운 발행가, 당신에게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내가 처음 관청 근무를 시작한 것이 17살 때였는데 이제는 나의 관청 생활도 30년이 가까워 온다는 것부터 말씀드리지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의 제복을 실증이 날 만큼 오래 입고 다녔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겠지요. 나도 그러는 동안에 차차 어른이 되었고 지혜도 늘고 사람을 볼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어왔습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럭저럭 살아왔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 결과 나한테 훈장을 수여하려고 한 일까지 있었답니다. 아마 굳이 듣지 않으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지요. 그러던 것이 발행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나는 아주 고약한 인간들의 모함에 빠져들어가고 말았답니다. 아무리 내가 무식하고 어리석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이 심장만은 딴 친구들의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나는 당신한테 떳떳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행가, 못된 인간들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짓을 했답니다. 어째서 그런 짓을 했느냐고요? 내가 너무 얌전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온순하고 선량한 인간이기 때문이지요. 그들과 성미가 맞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처음에 이런 수작을 내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당신은 정말 흐리멍텅한 인간이군요. 그러나 얼마 후엔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같은 친구한테 물어봐야 쓸데없어 라는 수작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그야 물론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라는 것이 결론으로 되고 말았지요. 발행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나쁜 일은 무엇이든지 전부 마카르 알렉세이비치한테 뒤집어 씌우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마카르 알렉세이비치를 우리 관청의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니,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욕짓거리의 대상으로 하는 것쯤으로는 부족했던지 그들은 나의 구두며 제복으로부터 심지어는 머리 모양이나 몸짓에 이르기까지 흠잡으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틀려먹었어. 우리하고는 무엇 하나 맞는 게 없어. 이쯤 되었단 말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날이면 날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나도 이런 것을 예사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가 어떤 일에든지 익숙해지는 성질의 인간이니까요. 온순하고 하잘것없는 인간이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구박을 받아야 합니까? 누구한테 나쁜 짓이라도 했단 말입니까? 남의 자리를 뺏고 들어앉았단 말입니까? 상관들한테 고자질을 했단 말입니까? 월급을 올려달란 소리를 했단 말입니까? 그 밖에 무슨 못된 짓이라도 했단 말입니까? 발행가, 내가 만일 그런 걸 꿈에라도 생각한 적이 있다면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과연 그런 간사한 꾀와 야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위인인지 아닌지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내가 그런 벌을 받아야 합니까? 정말 기막힌 노릇입니다. 당신은 나를 훌륭한 인간이라 생각하십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이야말로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난 사람입니다. 대체 시민으로서의 가장 커다란 미덕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얼마 전에 앱스타피 이바노비치가 사적인 좌석에서 한 말에 의하면 시민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미덕은 돈을 번다는 것이라 하더군요. 물론 농담으로 한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미덕의 근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 폐를 끼친 일도 없단 말입니다. 내게는 나 자신의 돈으로 사온 빵이 있습니다. 하기는 겨우 한 덩어리의 빵, 그것도 늘 굳어버린 것이기가 일쑤지만 어쨌든 나 자신의 노동으로 벌어들인 빵이 있습니다. 쪄먹건 구워먹건 법적으로 하나도 흠잡을 데 없는 나 자신의 빵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선 아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공문 같은 것이나 베끼고 하는 일이 별로 대단한 일이 못 된다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일을 한다, 땀을 흘린다는 그 사실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내가 공문이나 장서하고 앉았다고 해서 그게 어쨌단 말입니까? 그럼 정서 같은 일은 죄악이란 말입니까? 저건 정서나 해먹고 사는 놈이야 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떳떳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내가 정서한 것은 글씨가 똑똑하고 달필이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따라서 장관 각하께서도 만족하고 계시지요. 나는 각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공문의 장서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야 물론 나한테는 문장을 만드는 재주는 없지요. 그런 저주받을 재주가 없다는 건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관청에서 승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한테 이 편지를 쓰는데도 아무런 보관도 없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그저 되는 대로 써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죄다 문장을 잘 만드는 기한자가 돼버린다면 대체 장서는 누가 맡아 하겠습니까? 발행가,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여간 나는 지금 자기가 쓸모있는, 없어서는 안 될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따위의 쓸데없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다면 나를 보고 생지 같은 하급관리라 불러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생지는 필요한 생지입니다. 이 생지는 쓸모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생지의 덕을 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생지란 말입니다. 그건 그렇고 발행가, 이런 얘기는 그만합시다. 원래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었는데 아마 내가 좀 흥분한 것 같군요. 하지만 가끔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평가해 보는 것도 유쾌한 일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벗이여, 마음에 위안을 주는 그리운 벗이여, 안녕히. 곧 찾아가겠습니다. 꼭 찾아가겠습니다. 그때까지 너무 쓸쓸하게 생각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책을 한 권 가져다 드리지요. 그럼 발행가, 안녕히. 진심으로 당신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카르 제부시킨. 6월 20일 바르바라의 편지. 경애하는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기일을 정한 일감이 있어서 급히 용건만 적어보냅니다. 다름 아니라 썩 좋은 물건을 헐값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표도라의 이야기인데 자기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아주 새 것이나 다름없는 문간의 제복과 바지와 조끼와 정모를 팔고 싶다 한답니다. 모두 다 해서 값이 매우 싸다는군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그것을 사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지금 그리 어려운 편도 아니시고 또 수중에 돈도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가지고 계시다면 당신 입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제발 이런 물건에는 돈을 너무 아끼지 마세요. 모두가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닙니까? 당신이 얼마나 낡아빠진 의복을 입고 다니시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누더기가 다 된 옷을 걸치시고 정말 남보기에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당신한텐 성한 옷이라곤 한 벌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있다고 우기신데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가지고 계시던 옷은 죄다 어떻게 없애버리셨죠. 하여간 제 말을 들으시고 이번에는 그것을 꼭 사시도록 하세요. 만일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위해서라 생각하시고 꼭 마련하시도록 하세요. 저한테 속옷을 보내주셨군요. 그러나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자꾸만 이러시다간 그야말로 당신은 동전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되고 말 거예요.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저 때문에 얼마나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셨는지. 아마 굉장한 액수가 될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당신은 돈을 허투루 쓰시길 좋아하세요. 제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건 정말 필요 없는 낭비에 지나지 않아요. 당신이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어요. 일부러 이런 물건을 보내주시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뿐더러 당신한테 이런 선물을 받는 것이 저는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앞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두 손 모아 애원합니다. 요전에 보내드린 그 수기에 계속을 보내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다 쓰라고요. 하지만 지금 제게는 과거를 얘기할 만한 기력이 없습니다. 지난 날을 회상하면 저는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불쌍한 자식을 악마와 같은 사람들 손에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가엾은 어머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괴롭습니다. 어머니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애는 것처럼 쓰라립니다. 아직도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눈에 선합니다. 벌써 1년 이상이 되었는데도 저는 마음의 안정을 회복하지 못했을 뿐더러 그때 일을 찬찬히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조차 없습니다. 더욱이 그 후의 일은 당신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전번에 당신한테 안나 표도로브나가 요즘 제게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그 여자는 제가 배은망덕했다고 욕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이코프 씨와 한패가 되어 못된 짓을 한다는 비난을 모조리 부인하고 있다는군요. 그 여자는 나한테 자기 집에 와 있으라고 합니다. 너는 남의 신세를 지고 살고 있다. 나쁜 길로 빠져들어가 버렸다. 지금이라도 우리 집에 오면 부이코프 씨와 둘이서 모든 일을 잘 돌봐주마. 그리고 너한테 저지른 부이코프 씨의 모든 잘못도 보상하도록 주선해주마.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그 여자의 말에 의하면 부이코프 씨가 저한테 지참금을 주겠다고 한다더군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수작이에요. 저는 당신 가까이에서 친절한 표도라와 함께 살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표도라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노라면 이미 세상을 떠난 저의 유모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비록 먼 친척이기는 하지만 버젓한 보호자인 당신이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따위 인간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될 수만 있다면 아주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이상 더 어쩌자는 것인지요. 표도라도 역시 그건 죄다 허튼 수작이다. 그들은 결국 너를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르바라 도브로셀로바 6월 21일 마카르의 편지. 나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발행가. 편지를 쓰고 싶어서 붓을 들었습니다만 무슨 말부터 해야 좋을는지 모르겠군요. 사랑하는 벗이여, 내가 지금 당신과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지껏 한 번도 이처럼 즐거운 생활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아담한 집과 가족을 주신 것 같은 기분입니다. 말하자면 당신은 나의 귀여운 어린애라고 할 수 있지요. 그건 그렇고 당신은 내가 좋지도 않은 내일을 너댓벌 보낸 것에 대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건 당신한테 필요한 물건이 아닙니까? 표도라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바렌까, 당신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것이 내게는 더 없는 행복입니다. 당신의 만족은 곧 나 자신의 만족이라는 걸 알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을 말리지 마시고 이러쿵저러쿵 간섭하지도 말고 굳이 반대하려고 들지도 마십시오. 이런 행복을 맛보기는 일생의 처음이랍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밝은 세상에 나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첫째로 나의 생활은 갑절이나 충실해졌단 말입니다. 당신이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살면서 내게 위안을 주기 때문이지요. 둘째로 나는 오늘 옆방에 하숙하고 있는 라타자에프라는 관리한테서 차를 마시러 오라는 초청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방에는 글을 쓴다는 양반들이 자주 모이는데 오늘 저녁 모임에서는 문학에 대한 토론이 전개될 겁니다. 바렌까, 우리들은 요즘 이렇게 고상한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뭐 별다른 사연이 있어서 이런 말을 쓴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고상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리고 싶었을 뿐이지요. 꽃무늬 술을 놓는데 고운 명주실이 필요하시단 말을 째레자한테서 전해 들었습니다. 명주실은 내가 사드리겠습니다. 아, 내일은 당신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겠군요. 어디서 실을 사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당신의 충실한 벗인 마카르 제부시킨. 6월 23일 마카르의 편지.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참으로 가엾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딱한 일이 우리 하숙집에서 생겼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당신한테 말한 적이 있는 고르시코프의 아들이 오늘 오전 4시가 좀 지나서 죽고 말았답니다. 사인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성홍열인가 하는 전염병이었던 모양입니다. 나는 고르시코프네가 살고 있는 방에 조문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더군요. 방 안이 지저분하기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그저 거칠애로 판자를 가지고 칸을 막았을 뿐인 한 칸 방에 온 식구가 함께 살고 있으니 그것도 당연하겠지요. 벌써 간까지 갖다 놓았더군요. 되는 대로 만든 조그만 관이었지만 그래도 제법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일부러 맞춘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관을 사왔다고 합니다. 죽은 애는 9살가량 되었는데 장래성이 있다고 하던 아들입니다. 바렌까, 정말 그 사람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애처로웠습니다. 애 어머니는 울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창백한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비애가 깃들여 있었습니다. 하긴 그 사람들에겐 무거운 짐이 하나 줄어들었으니 오히려 어깨가 가벼워졌는지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아직도 젖먹이와 6살도 채 안 된 철 모르는 계집애가 딸려 있습니다. 어린 것들이, 그것도 자기의 피를 나눈 어린 것들이 고생하는 걸 제 눈으로 보면서도 구해줄 아무런 방도도 없는 처지에 어찌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다 해진 프로코트를 걸치고 찌그러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어쩌면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여느 때도 그렇듯이 눈에서 진물이 나오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이상스러운 사람입니다. 누가 말을 걸면 언제나 얼굴을 붉히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해합니다. 조그만 딸에는 관에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가엾게도 그의 역시 풀이 죽어 애달프고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렌까, 나는 어린애가 침울한 표정을 하고 있으면 싫습니다.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어두워지거든요. 헝겊나부랭이로 만든 인형이 그의 옆 방바닥에 내던져진 채로 있었습니다. 인형을 가지고 놀 생각은 않고 손가락을 입에 문 채 멍하니 서서 꼼짝도 안 합니다. 주인 마나님이 알사탕을 주었습니다. 받기는 받았지만 먹지를 않습니다. 슬프지 않아요, 바렌까.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마카르 제부시킨. 6월 25일 바르바라의 편지. 친절한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책을 도로 돌려드립니다. 이건 아주 하찮은 책입니다.
손에 들어 볼 가치조차 없는 책이에요. 어디서 이런 알량한 보물을 구해오셨죠?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래 이런 책이 정말로 마음에 드세요.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하여튼 저는 며칠 내로 딴 책을 빌어보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마음이 내키시면 저하고 같이 읽어도 좋아요. 그럼 오늘은 이만. 정말 이 이상 쓰고 있을 시간이 없답니다. 바르바라 도브로셀로바. 6월 26일 마카르의 편지. 귀여운 바렌카.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바른대로 말하자면 몇 장 훑어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엉터리 책이다.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순전히 웃음을 본의로 쓴 책이다 하는 정도는 대강 짐작이 갔지만 그래도 어쨌든 틀림없이 재미있을 테니까 바렌카의 마음에도 들는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옆방에 있는 라타자예프가 진짜 문학작품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번에는 그야말로 훌륭한 책을 당신에게 보내게 되리라 믿습니다. 라타자예프라는 사람은 머리가 좋고 재주가 훌륭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글도 씁니다. 아주 명문을 쓴단 말입니다. 문장도 흠잡을 데가 없거니와 어휘도 굉장히 풍부하지요. 즉 어떤 말이든지 말입니다. 아무리 평범하고 아무리 흔해 빠진 말이라도 예를 들면 내가 가끔 팔리돈이라든지 제레자한테 하는 것 같은 그런 속된 말이라도 이 사람이 붓을 들고 쓰게 되면 저절로 음조가 척척 맞아 들어갑니다. 나는 그 사람 방에서 열리는 모임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우리들은 담배를 피웁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그는 작품을 낭독해 줍니다. 무려 5시간이나 걸릴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들은 끝까지 귀를 기울이고 듣고 앉아있지요. 이쯤이면 문학이라기보다 배가 터지게 대접받는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야겠지요. 아니, 굉장히 매혹적인 꽃이라고 합시다. 눈부시게 핀 꽃입니다. 어느 페이지에서도 훌륭한 꽃다발을 엮을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사교성 있고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건 그 사람한테 대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전혀 비교도 되지 않아요. 저쪽은 명성이 높은 사람이지만 나로 말하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존재밖에 안 되지요. 하지만 그는 나 같은 인간에게도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내가 그에게 이것저것 정서를 해주니까 저쪽에서도 호의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꿈에라도 하지 마십시오. 터무니없고 되지 못한 소문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비열한 허튼 수작을 믿으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만 나는 내가 좋아서 그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정서 같은 걸 해줄 뿐이고 또 저쪽에서 나한테 호의를 보여주는 것도 나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자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요. 바렌카, 나는 이래봬도 그와 같은 행위의 미묘한 성질을 이해합니다. 그는 친절한 인간이며 동시에 뛰어난 작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렌카. 문학이란 정말 좋은 것이더군요. 나는 그것을 그저께 옆방 모임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문학이란 참으로 심각한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며 깨우쳐주고 이끌어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이 그의 책 가운데 많이 쓰여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쓰여 있단 말입니다. 문학은 회화다. 즉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일종의 회화이며 거울이다. 그것은 정열의 표현이며 예리한 비평이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훈이며 인생의 기록이다. 이것은 모두가 그 모임에서 주워들은 말입니다. 바렌카,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들 속에 끼어 그런 말들을 듣고 있지만 역시 그들처럼 담배를 입에 물고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하고 토론하기를 시작하면 나는 금방 기가 죽어서 한마디도 발언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그저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멀뚱멀뚱 뜨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이 민망스럽게 짝이 없지요.
그래서 나는 이런 방구라도 좋으니 그들의 담화에 한번 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모임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궁리해 봅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그 이런 방구조차 머리에 떠오르지 않더군요. 정말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로구나 하고 생각하면 나 자신이 가련해집니다. 두뇌를 어디다 뽑아 팽개친 등신이라더니 바로 내가 그런 족속인 모양입니다. 도대체 요가가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저 잠만 자지요. 바보처럼 아가리를 쩍 벌리고 잠만 잔단 말입니다. 쓸데없이 잠만 자지 말고 무슨 유익한 일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가령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글이라도 쓰면 자기 자신에게 유익할 뿐더러 딴 사람한테도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바랭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아십니까? 굉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 집에 사는 라타자 예프만 해도 제법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고 한 장 극적거리는데 노력이 들면 얼마나 들겠느냐 말입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5장씩이나 씁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한 장에 300루블리씩 받는다지 않겠습니까? 좀 쓸만한 꽁트라든지 무슨 재미있는 읽을 거리 같으면 500루블리씩 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못 내겠으면 그만두라고 배짱을 퉁기는 형편이지요. 몇천 루블이라는 돈이 쉽게 호주머니 속으로 날아 들어옵니다. 어떻습니까?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굉장하지요. 그 사람은 자기가 만든 시를 적어놓은 조그만 노트를 한 권 가지고 있는데 시라고 해봐야 모두 짤막한 것들 뿐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7천 루블리를 받겠다고 합니다. 바랭까 일금 7천 루블리란 말입니다. 어때요? 그만한 돈이면 훌륭한 재산인 것입니다. 한 집안의 생활토대가 넉넉히 될 만한 재산이 아닙니까? 출판사 측에서는 5천 루블리까지 주겠다고 하는데도 이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더군요. 나는 그에게 라타자예프 씨, 그럴 것 없이 5천 루블리만 받아두십시오.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침이나 퇴 뱉어주면 그만 아닙니까? 5천 루블리만 해도 한미천은 될 테니까요. 하고 공고해 보았지요.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아니, 그렇지 않소. 결국은 그 악당 놈들이 7천 루블리를 내놓을 테니 두고 보시오.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귀여운 바랭까. 이왕 이야기가 이런 방향으로 나왔으니 이탈리아의 사랑에서 한 구절을 뽑아 적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가 쓴 작품의 제목입니다. 그럼 바랭까 끝까지 읽고 나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블라지미르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불길 같은 정열이 그의 몸 안에서 소용돌이 치고 피는 뜨겁게 끓어올랐다. 백작 부인 하고 그는 소리쳤다. 부인, 당신은 나의 이 정열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이 열광적인 애정이 얼마나 깊고 무한한 것인지 아십니까? 아니, 나의 꿈은 나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열렬하게 미친 듯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당신의 남편이 기를 쓴다 해도 미친 듯이 타오르는 내 영혼의 희열을 꺼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황량한 내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무엇이든지 불태우지 않고는 배견할 수 없는 이 지옥의 불길을 하잘것없는 방해물 정도로 꺼버릴 수는 도저히 없을 겁니다. 오, 지나이다, 지나이다. 블라지미르, 백작 부인은 제정신을 잃고 사내의 어깨에 몸을 기대며 속삭였다. 지나이다. 환희에 넘친 음성으로 스멜리스키는 외쳤다. 그의 가슴으로부터 뜨거운 입김이 새어나왔다. 정열의 불길은 사랑의 재단에서 맹렬히 타오르며 불행한 순환자들의 가슴을 태웠다. 블라지미르, 황홀하게 취한 것 같은 목소리로 백작 부인은 소곤거렸다. 그녀의 가슴은 부풀어 오르고 두 볼은 불처럼 새빨갛게 물들여지고 눈은 이글이글 타올랐다. 이리하여 무서운 결합이 여기 새로 이루어진 것이다. 반시간 후에 늙은 백작은 자기 부인의 방으로 들어왔다.
여보,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사모바르라도 내놓아야 할 게 아니오. 하고 백작은 아내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이상과 같습니다. 그러면 바렌까, 당신에게 묻겠는데 이것을 읽은 후의 감상은 어떻습니까? 사실 약간 분방한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선 나도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멋있지 않아요. 참으로 그럴듯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예르마크와 줄레이카라는 소설에서 한 구절 뽑아보겠습니다. 우선 용맹한 시베리아의 정복자 예르마크라는 까자크가 자기 소나기에 넣은 시베리아 왕 꾸춤의 딸 줄레이카와 사랑에 빠졌다고 상상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이 소설은 폭군 이반왕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소재로 한 것이지요. 다음은 예르마크와 줄레이카의 대화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줄레이카. 오, 다시 한번 그 말을 해줘. 예르미크,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고 줄레이카는 소곤거렸다. 하늘이여, 땅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감사를 드리노라. 나는 행복하다. 나의 이 피 끓는 영혼이 소년 시절부터 동경하여 온 모든 것을 그대들은 내게 주었다. 나를 인도하는 별이여. 그대가 무엇 때문에 나를 우랄 산맥 넘어 여기까지 멀리 이끌어왔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나는 나의 이 줄레이카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테다. 세상 사람들이, 그 미친 괴물과 같은 인간들이 어찌 감히 나를 비난할 수 있으랴. 오, 그들이 만일 이 처녀의 착하고 부드러운 가슴 속에 숨겨진 남모르는 고민을 알아준다면, 나의 이 줄레이카가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 속에 깃들여 있는 운양 없는 장편시를 만일 그들이 읽을 수 있다면, 오, 나의 입술로 그 눈물을 식게 해다오. 그 거룩한 눈물을 마시게 해다오. 오, 나의 천사여. 예르마크, 하고 줄레이카는 말했다. 세상은 무정해요. 그리고 인심은 언제나 공정하지 못하지요. 예르마크, 그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쫓아버릴 거예요. 정든 고향인 이 시베리아의 눈 속, 아버지의 촌막 속에서 고이 자란 가엾은 계집애가 얼음처럼 차디찬 무정하고 이기적인 당신네 세계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나를 동정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러나 당신은 나의 희망이에요. 나의 사랑이에요. 그때는 이 까자크의 장검이 공기를 가르며 놈들의 머리 위에 떨어질 뿐이다. 무섭게 눈을 번뜩이며 예르마크가 소리쳤다. 바렌까, 이 줄레이카라는 처녀가 칼에 맞아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예르마크의 심중은 어떠했겠습니까? 눈이 멀어버린 시베리아 왕 꾸춤이 예르마크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야음을 타서 그의 천막에 침입하여 자기의 왕관과 옥새를 빼앗은 예르마크를 살해한다는 것이 그만 자기의 귀중한 딸을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돌에다 칼을 가는 것이 내게는 더 없는 낙이다. 하고 시퍼런 칼날을 세우며 예르마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내가 필요한 건 놈들의 피야. 놈들의 시뻘건 피란 말이야. 놈들의 사지를 닥치는 대로 자르고 또 자르는 일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있은 다음 예르마크는 줄레이카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없음을 한탄하며 이르뜨시 강에 몸을 던지지요. 이 소설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사람을 웃기기 위한 소위 유머 소설에 속하는 그의 작품 중에서 몇 줄 뽑아본 것입니다. 당신은 이반 프로코피예비치 젤토푸즈라는 친구를 아십니까? 프로코피 이바노비치의 넓적다리를 물고 늘어졌던 바로 그 친구 말입니다. 그는 굉장히 성미가 급하지만 그 대신 보기 드문 호인이지요. 상대방인 프로코피 이바노비치는 무에다가 꿀을 발라 먹기를 무엇보다 좋아하는 인물. 이것은 빼라게야 안토노브나가 그들과 처음 사귀기 시작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만, 그런데 당신은 빼라게야 안토노브나라는 여자를 아십니까?
언제나 치마를 뒤집어 입고 다니는 바로 그 여자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렌카? 참으로 익살스럽지요. 라따자예프가 이 작품을 읽어주었을 때 우리들은 배를 움켜쥐고 웃었답니다. 그는 이렇게 비상한 재주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렌카, 이 작품에는 일부러 꾸민 것 같은 어색한 점도 약간 있고 또 경박한 점도 지나칠 만큼 많기는 하지만 그 반면에 악의 같은 것을 발견할 수가 없을 뿐더러 기독교 정신에 배치되는 자유주의적 사상 같은 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요컨대 라따자예프는 품행이 방정한 인물이며 따라서 보통 작가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훌륭한 문학가라는 것을 당신한테 말씀드려둬야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바른대로 말하면 가끔 이런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곤 합니다. 가령 내가 무슨 작품을 하나 쓴다면 그땐 어떻게 될까? 가령 말이지요. 벼랑간 마까르 제부시킨 시집이라는 표제가 붙은 책이 어떻게 돼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세상에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랑하는 천사요. 그때 당신은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경우에 당신은 그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감상은 어떠할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런 저서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나는 넵스키 거리에 나타날 용기를 아주 잃고 말 것 같습니다. 야, 저기 시인 제부시킨이 온다. 저 사람이 바로 작가 제부시킨이라네. 하고 모두들 소곤거리면 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경우에 말입니다. 나는 이 장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 사실대로 말합니다만 내 구두는 누덕누덕 기운 헝것인데 게다가 밑바닥이 보기 흉하게 달아빠진 걸 나는 그대로 신고 다닌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부시킨이라는 작가가 누덕누덕 기운 구두를 신고 다닌다는 걸 알면 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작 부인이니 공작 부인이니 하는 분들의 눈에 띄는 날에는 아, 사랑하는 벗이요. 그런 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하기는 아마 그런 분들은 눈치채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백작 부인 같은 분들은 남의 구두에 더욱이 하급 관리의 구두 따위엔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구두라는 물건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과 친한 사내들이 아무래도 폭로할 것만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소개한 라따자예프 같은 사람이 맨 먼저 폭로할 겁니다. 그는 비백작 부인네 집에 자주 드나듭니다. 언제나 허물없이 그 집에 가서 놀다 오곤 합니다. 비백작 부인은 무척 귀엽게 생긴 부인인데 문학을 좋아한다더군요. 라따자예프가 홀딱 반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이만 집어치웁시다. 실은 당신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싶어서 당신을 웃기려는 목적으로 썼을 뿐이니까요. 그러면 사랑하는 나의 천사여, 안녕히. 되지도 않은 소리를 많이 늘어놓았지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내 기분이 몹시 유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라따자예프 네 방에서 모두들 함께 점심을 얻어먹었답니다. 그들은 정말 재미있는 친구들이지요. 고급 포도주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나 당신한테 이런 말을 해봐야 소용없겠군요. 그렇지만 바렌카, 제발 내 걱정만은 말아주십시오. 나는 이처럼 유쾌하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책을 보내드리지요. 틀림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는 볼드코크의 작품을 한 권 돌려가며 보고 있습니다만 볼드코크는 당신 구미에 맞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렇고 말고요. 볼드코크는 맞지 않습니다. 이 작가는 빼찌르부르크의 모든 비평가들로부터 지극히 당연한 분노를 사고 있다는군요. 과자를 한 근 보냅니다. 당신을 위해 일부러 산 것입니다. 귀여운 벗이여, 한 개 한 개 씹을 때마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알사탕만은 씹지 않고 천천히 빨아 드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를 상하기 쉬우니까요. 당신은 아마 설탕을 조려 만든 과자도 좋아하시지요. 그렇다면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이만. 이번엔 정말 그만 쓰겠습니다. 사랑하는 천사여, 부디 안녕히. 당신의 영원한 벗인 마카르 제부시킨. 사탕 한 봉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들에게는 세상을 버틸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본 적이 있을까요? 초라한 현실 속에서 서로의 자존감을 지켜주려는 눈물겨운 노력들이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적십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여름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여전히 겨울처럼 시리기만 합니다. 6월 27일 바르바라의 편지. 경애하는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표도라는 만일 내가 희망만 한다면 저의 형편을 동정해서 썩 좋은 가정교사 자리를 하나 말해주겠다는데 말해주겠다는 분이 두세 사람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물론 그렇게 되면 당신한테 폐를 끼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또 그 자리가 보수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생면부지인 남의 집에 간다는 것이 어쩐지 꺼림칙합니다. 소개해 주겠다는 데는 어떤 지주의 집이랍니다. 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꼬치꼬치 캐어 물으면 그런 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까요? 더욱이 저는 이렇게 사교성이 없고 무뚝뚝한 인간이니 말씀이에요. 역시 정들여 살던 곳에서 언제까지나 살고 싶어요. 왜 그런지 여지껏 살던 곳이 제일 좋을 것만 같아요. 비록 슬픔 속에 잠긴 생활이지만 그래도 역시 그렇게 생각되는 걸 어쩝니까? 게다가 가정교사 노릇을 하려면 시골로 내려가야 하고 거기 가면 무슨 일을 시키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 어린애만 업고 다니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사람들도 보통이 아닙니다. 2년 동안 가정교사를 셋이나 갈아치웠다니까요.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제게 적절한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편이 좋을까요? 그만두는 편이 좋을까요? 그건 그렇고 당신은 어째서 저의 집에 한 번도 들르시지 않으시나요? 도무지 얼굴을 배울 수 없으니 어쩐 일이세요? 겨우 일요일에나 잠깐 뵙는 것뿐이니 말씀입니다. 당신도 어지간히 비사교적인 분이시군요. 꼭 저와 같아요. 하지만 저는 당신과 친척이 아닙니까? 왜? 제가 싫으세요,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저는 혼자 있으면 아주 슬퍼질 때가 가끔 있어요. 특히 황혼이 깃들기 시작할 무렵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 더욱 심합니다. 표도라는 어디 볼 일이 있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 혼자 남아서 이것저것 두서없는 생각을 하며 앉아 있지요. 기뻤던 일, 또 슬펐던 일, 여러 가지 지나간 일들이 안개 속에서 떠오르듯이 나타나서는 주마등처럼 퍼뜩퍼뜩 눈앞을 지나갑니다. 그리운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는 언짢은 꿈만 꿉니다. 건강이 몹시 상했는지 몸이 아주 쇠약해졌어요. 오늘 아침에도 자리에서 일어날 때 기분이 좋지 않았고 게다가 이상한 기침까지 쿨룩쿨룩 나오지 않겠어요. 이러다가는 아무래도 머지않아 죽을 것만 같군요. 누가 제 장례식을 돌봐주겠어요. 누가 묘지까지 제 관을 따라와 주겠어요. 더구나 저는 낯선 고장, 남의 집 낯선 구석방에서 죽게 될는지도 모르니까요.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산다는 것이 이렇게도 슬프기만 한 것일까요? 그런데 그리운 벗이여, 무엇 때문에 맨날 과자를 이렇게 보내주십니까? 당신에겐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이 생기는지 정말 알 수 없군요. 제발 돈을 좀 아끼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제가 수놓은 양탄자를 표도라가 지폐로 50루블리에 팔아주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받지 못하리라 생각했는데 정말 횡재했어요. 표도라에게 은하로 3루블리를 주고 남은 돈으로 상의를 만들어 입을 생각입니다. 물론 그리 좋은 것은 못 되지만 그래도 여지껏 입고 있는 것보다는 따뜻하겠지요. 당신에게는 조끼를 만들어 드리겠어요. 직접 제 손으로 만들어 드리겠어요. 천도 좋은 것을 택할 작정입니다.
표도라가 벨긴 이야기라는 책을 얻어왔는데 혹시 보고 싶은 의향이 계시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 책이 아니니까 제발 더럽히거나 오랫동안 돌려주지 않고 그냥 가지고 계시거나 하지는 마세요. 푸시킨의 작품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2년 전에 어머니와 함께 읽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그것을 읽어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혹시 당신한테 무슨 책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나타자에프 씨한테 받은 책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말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자기 작품이 출판될 때마다 당신에게도 한 권씩 드리겠지만 저는 그 사람의 작품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저는 어째서 그 사람의 작품이 당신 마음에 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시시한 것이 말입니다. 그럼 이만 쓰겠습니다. 제가 너무 짓거린 것 같군요. 그렇지만 슬플 때에는 무엇이든지 짓거리고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진답니다. 제게는 그것이 약이에요. 금방 가슴이 후련해집니다. 속에 있는 것을 죄다 털어놓으면 한결 시원하지요. 그럼 그리운 벗이여, 안녕히, 안녕히. 당신의 바르바라 도브로셀로바. 6월 28일, 마카르의 편지. 귀여운 나의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쓸데없는 생각은 작작하십시오. 그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내 귀여운 천사여. 그런 마음 약한 소리는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당신은 어째서 그따위 생각만 하십니까? 바렌까, 당신은 병이 든 게 아닙니다. 절대로 병이 아니에요. 당신은 향기롭게 피어난 꽃처럼 싱싱합니다. 안색은 좀 창백하긴 하지만 어쨌든 당신은 싱싱한 꽃입니다.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그게 다 무슨 부질없는 소리입니까? 그런 창피스런 말은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잠을 잘 자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째서 나한테는 아무 고장도 일어나지 않느냔 말입니다. 바렌까, 나를 좀 보십시오. 나는 항상 만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잠도 잘 잡니다. 지극히 건강하고 그야말로 원기왕성합니다. 남이 봐도 대견스러울 정도지요. 그러니까 바렌까, 당신도 그런 부질없는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마십시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버릇은 근본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성격을 잘 압니다. 조금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곧 속을 썩이며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바렌까, 제발 그런 버릇은 뿌리를 뽑아버리십시오. 남의 집에 가정교사로 간다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될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은 그런 당치도 않은 생각을 하십니까? 나중엔 못하는 생각이 없군요. 더욱이 시골로 내려가다니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바렌까, 찬성할 수 없어요. 그런 계획에는 전력을 다해 반대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이 낡아빠진 프로코트를 벗어서 내다 팔고 셔츠 한 장만 걸치고 거리를 돌아다니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한테는 절대로 불편을 주지 않겠습니다. 안 됩니다. 바렌까. 안 될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잘 압니다. 그러나 어쨌든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은 필경 모든 게 표도라 때문일 겁니다. 그 바보 같은 여편네가 당신을 부추긴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바렌까, 그따위 여편네 말을 믿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더구나 당신은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좌우간 표도라는 어리석은 데다가 말이 많고 덜 대먹은 여자입니다. 자기 남편까지 저승으로 쫓아보낸 여편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여자가 당신한테 화를 내며 못살게 군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신이 떠나버리면 나는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때는 내게 무슨 일이 남겠습니까? 안 됩니다. 바렌까. 그런 생각은 머리에서 떨쳐버리시오. 우리들과 함께 지냅시다. 당신한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야 물론 우리는 당신한테 충분한 만족을 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면
제발 이대로 조촐하고 조용한 생활을 계속해 주십시오. 삭바느질이라도 하고 책이나 읽으면서, 아니, 바느질 같은 건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 일까지 할 필요는 조금도 없지요. 하여튼 우리들과 함께 생활해 주십시오. 당신이 가버리면 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가까운 데 계시니까 내가 책도 보내드릴 수 있고 또 어디로 함께 소풍을 갈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파랭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쓸데없는 생각에 끌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곧 찾아가지요. 그 대신 나의 허물없는 솔직한 의견만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파랭까, 당신 말은 옳지 않습니다. 절대로 옳지 않아요. 물론 나는 학식이 없는 인간입니다. 내가 쥐꼬리만큼도 교육을 못 받은 무식쟁이라는 건 나 자신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나는 그 점을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문제시할 것도 못 되니까요. 다만 나는 당신이 뭐라고 하더라도 라따자예프를 두호하려는 것뿐입니다. 나는 그의 편을 들겠습니다. 나와는 절친한 친구지간이니까요. 그 친구는 정말 글을 잘 씁니다. 뭐니 해도 아주 멋지게 잘 쓰는 걸 어떡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 나는 당신 의견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의 작품은 이상적인 필치로 화려하게 억양의 묘미가 잘 고려되어 쓰여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 사상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해요. 아마 당신은 그것을 그저 무심히 읽었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언짢을 때라든지 무슨 일 때문에 표도라한테 화를 내고 계실 때라든지 혹은 무슨 신통치 않은 일이라도 일어났을 때라든지 그런 때 읽으신 모양이군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천천히 잘 읽어보십시오. 마음이 흡족하고 즐겁고 기분이 썩 좋을 때, 예를 들면 알사탕을 입에 물고 계실 때라든지 그런 때 읽어보란 말입니다. 물론 라따자예프보다 나은 작가도 있을 겁니다. 나는 그 점에 대해선 이의가 없습니다. 아니, 훨씬 뛰어난 작가도 있기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우수하지만 라따자예프도 역시 우수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럴듯하게 쓰지만 라따자예프도 역시 그럴듯하게 쓴단 말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독특한 양식으로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바랭까, 오늘은 이만.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이제는 더 쓸 수 없습니다. 귀여운 사람이여, 내 말을 알아듣겠지요. 마음을 편안히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을 돌봐주시고 나도 역시 당신 곁에 붙어 있으니까요. 당신의 충실한 벗인 마카르 제부시킨. 추신. 책을 보내주시겠다니 고맙습니다. 그러면 나도 푸시킨의 것을 읽어봅시다. 오늘 저녁쯤에 틀림없이 당신한테 찾아가지요. 7월 1일 바르바라의 편지. 경애하는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살 수는 없을 것만 같습니다. 저는 곰곰이 여러모로 생각해 본 결과 그렇게 조건이 좋은 일자리를 거절한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거기 가면 적어도 틀림없이 빵만은 얻어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조금 더 노력하기만 하면 남의 집에 가서도 꽤 배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딴 사람한테 상냥하게 대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나의 성격을 고칠 수도 있겠지요. 남들의 틈에 끼어 그들의 눈치를 살피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억눌러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물론 고달프고 괴로운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딴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살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저는 전에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 아직 어릴 때 여학교에 들어가 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일요일이면 언제나 집에 돌아와서 장난을 치며 뛰어놀곤 했지요. 어떤 때는 어머니한테 꾸중도 들었지만 그런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심장에는 그 어떤 달콤한 것이 가득 차고 마음은 그저 기쁘고 즐겁기만 했어요. 그러나 저녁이 되면 저는 갑자기 죽음과 같은 우수 속에 휩싸여 들어가고 맙니다. 9시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학교 기숙사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그 학교라는 데가 제게는 그저 낯설고 무정하고 엄격하기만 한 곳이었고 또 사감 선생님들도 일요일 저녁에는 공연히 성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불현듯 슬픈 생각이 들고 울고 싶어지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쪽 구석에 틀어박혀 눈물을 감추며 혼자 훌쩍훌쩍 울기만 했답니다. 학교에서는 모두들 저를 게으름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소리가 듣기 싫고 분해서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며 눈물을 흘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저는 그런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져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나올 때는 친구들과 헤어지며 역시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이든지 정들 타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당신과 표도라한테 이렇게 신세를 지면서 산다는 것도 역시 좋은 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 생각을 하면 저는 괴로워 견딜 수가 없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당신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젠 예사로 되었으니까요. 표도라가 매일 아침 채 밝기도 전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빨래를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어찌 제 눈에 보이지 않겠어요. 그만큼 나이도 먹었으니 좀 쉬고 싶은 생각인들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또 당신이 저 때문에 마지막 동전 한 입까지도 박박 긁어서 쓰고 계시다는 걸 제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줄 아세요. 당신은 정말 분에 넘치는 짓을 하십니다. 마지막 옷가지를 파는 한이 있어도 제가 옹색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군요. 그리운 벗이여,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친절한 마음씨를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니까 당신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당신은 상여금을 받으셔서 예기치 않았던 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농담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시지요? 아시다시피 저는 언제나 걸핏하면 알아눕기가 일쑤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간절해도 저는 당신처럼 그렇게 일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거리가 언제든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 대체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저 당신과 표도라의 얼굴을 멍청이 쳐다보면서 애를 태우고 있을 수밖엔 도리가 없지 않겠어요. 저 같은 게 대체 무엇으로 당신한테 눈꽃만큼이나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벗이요. 어째서 저 같은 인간이 당신한테 그처럼 꼭 필요하단 말씀입니까? 제가 무엇을 당신한테 드렸단 말씀입니까? 저는 다만 온 영혼을 기울여 당신에게 의지하고 진심으로 뜨겁게 당신을 사모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의 운명은 애처롭습니다. 저는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 사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만 그것뿐이고 당신의 은혜에 실제로 보답할 길을 모릅니다. 당신을 위해 무엇 하나 좋은 일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 이상 저를 붙잡지 말아주세요. 깊이 생각하시어 최종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회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을 사모하는 바르바라 도브로셀로바. 7월 1일 마카르의 편지.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바렌카. 그런 당치도 않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그 귀여운 머리로 무슨 엉뚱한 것을 생각해낼는지 모르겠군요. 당신의 말은 이것도 저것도 모두 옳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모두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과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당신한테 부족한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바렌카,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또 당신도 우리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들은 흡족하고 행복스럽게 그날그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더욱이 낯선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당신은 어쩔 셈입니까? 당신은 아직도 타인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건 나한테 물어보십시오. 남이라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자세히 얘기할 테니.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지요. 발행가, 나는 전에 남의 빵을 얻어먹은 경험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선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이란 누구를 막론하고 간악하기 짝이 없답니다. 당신의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는 도저히 추측도 못할 만큼 심술궂지요. 꾸지람과 욕짓거리와 사나운 눈을김으로 당신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우리들과 함께 지내면 마치 아늑한 둥지 속에 들어앉아 있는 새처럼 당신은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당신이 떠나가 버리면 목이 달아나 버린 거나 마찬가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발행가, 당신이 가버리면 우리는 어쩌면 좋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늙은이는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당신은 우리들에게 불필요한 존재라고요. 아무 소용도 없는 존재라고요. 어째서 소용이 없단 말입니까? 발행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째서 당신이 우리들에게 필요치 않은 존재란 말입니까? 발행가, 당신은 나한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유익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을 생각하기만 해도 나는 곧 명랑하고 유쾌한 기분이 됩니다. 나는 가끔 당신한테 편지를 써서 거기다 내가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을 넣어 봉에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으로부터 자세한 답장을 받습니다. 이것이 내게는 천국 이상의 기쁨을 준단 말입니다. 부끄러운 물건이지만 당신에게 드리려고 조그만 옷장을 하나 사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탁한 모자도 만들어 왔습니다. 어쩌다가 당신한테 이런 부탁을 받게 되면 나는 그 부탁을 받아들이는 커다란 기쁨을 맛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천만에, 어째서 당신이 내게 소용없는 존재란 말입니까? 이렇게 나이 먹은 나 자신이야말로 정말 혼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발행가, 당신은 아마 이 점을 생각하시지 않았겠지요. 내가 없어지면 저 늙은이는 무슨 구실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점을 좀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부터 당신에게 흠뻑 빠져버렸기 때문에 당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게 되었답니다. 발행가, 만일 당신이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내바강에 뛰어들 것이고 그리하여 만사는 끝장이 나고 말겠지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당신이 없는 이상 나로서는 달리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아, 발행가, 귀여운 나의 생명이여. 당신이 떠나고 싶다는 것은 즉 내가 영구차에 실려 볼꼬보리 공동묘지로 끌려가는 것을 바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언젠가 가엾은 포크롭스키의 영구차를 따라갔던 그 거지 노파가 이번에는 내 관을 따라오겠지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내게 흙을 뿌리고는 나 혼자 묘지에 남겨둔 채 사라져버리겠지요. 당신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군요. 아, 발행가,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합니다. 정말 너무해요. 그것은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비로운 책을 돌려드립니다. 당신이 이 책에 대한 나의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훌륭한 책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다고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어째서 오늘날까지 이처럼 무지몽매하게 인생을 살아왔을까? 도대체 내가 한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어째서 여지껏 그런 미개지에서만 살아왔을까? 이렇게 나 자신에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쥐꼬리만큼도 아는 게 없는 인간입니다.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 발행가,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만저만한 무식쟁이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날까지 책이라곤 불과 몇 권밖에 읽지 못했습니다. 정말 몇 권밖에 안 됩니다. 아니, 통 읽지 않았다고 하는 편이 옳겠지요.
인간세계라는 재치 있는 작품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방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곡을 연주하는 소년이라는 것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비코프의 학도 읽었지요. 이것이 내가 읽은 책의 전부랍니다. 이 밖에는 한 권도 읽은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당신이 빌려준 책에서 처음으로 푸시킨의 단편 역참지기를 읽었지요.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생활을 마치 자기 손으로 직접 쓴 것 같은 책이 바로 자기 옆에 굴러다니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내는 일이 이 세상에는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책을 읽으면 여지껏 분명치 않았던 일들이 조금씩 떠올라 아, 그렇군 하고 비로소 그 뜻을 전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빌려주신 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만 그 밖에도 이유는 또 있습니다. 여느 작품 같으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너무 고상하게 썼기 때문에 끝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마는 수가 왕왕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은 아시다시피 원래가 우둔한 인간이 돼서 너무 어렵게 쓴 책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니 꼭 나 자신이 쓴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건 바로 내 마음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열어놓고 사람들에게 이로써 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그 주제도 역시 이 세상에 흔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생생하게 묘사했는지 정말 나도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어째서 내가 이런 것을 진작 쓰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나도 역시 이 책에 쓰여 있는 것과 똑같은 감정을 품고 있을 뿐더러 이와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도 이 책 속에 나오는 삼손 부일인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삼손 부일이니 얼마나 많은 불행한 인간들이 있겠습니까? 정말 빈틈없이 훌륭하게 쓴 작품입니다. 발행가, 죄 많은 주인공이 가련하게도 술주정뱅이가 되어 모든 기억을 상실하고 온종일 양가죽 외투를 뒤집어 쓰고 낮잠만 자거나 폰치술로 슬픔을 잊으려 하지만 길 잃은 자기의 어린 양, 율락의 길로 떨어져 들어간 자기 딸 두나샤의 생각이 떠오르면 애절한 목소리를 짜내어 울며 때 묻은 옷소매로 눈물을 훔친다는 대목을 읽을 때 나는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실 그대로입니다. 당신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나 자신도 그와 같은 사실을 목격했단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와 같은 인간들이 얼마든지 살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째레자와 같은, 아니 좀 더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사는 고르시코프라는 가엾은 전직 관리 말입니다. 그 사람만 해도 성만 다를 뿐이지 이 책의 삼손 부일인과는 동일 인물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발행가,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신에게나 내게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공통된 불행입니다. 넵스키 거리나 해안통에 사는 백작이니 뭐니 하는 인간들에게도 결국은 매한가지입니다. 다만 그들은 그들대로의 우아하고 고상한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핏 보기엔 전혀 별다른 것으로 보일 뿐이지 그들에게도 역시 이와 같은 불행한 사실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나에게도 똑같은 사실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발행가,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역시 나한테서 떠나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죄악입니다. 발행가. 그것은 나를 멸망시키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과 나를 동시에 멸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아, 소중하고 그리운 나의 보배여. 제발 그 귀여운 머리에서 그따위 어리석고 무모한 생각일랑 당장에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내게 쓸데없는 괴로움을 주지 말아 주십시오. 연약한 나의 작은 새여, 아직 날개도 튼튼하지 못한 당신이
대체 어디서 먹이를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악한들의 아집을 어떻게 막아내며 자신의 파멸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되지도 않은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바렌카, 다시 고쳐 생각하십시오. 쓸데없는 조언이나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다시 한번 이 책을 잘 읽어보십시오. 주의를 기울여 읽으면 당신은 반드시 그 어떤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따자예프에게 역참지기 얘기를 했더니 그의 말에 의하면 이 작품은 이미 낡아빠진 부류에 속하며 요즘엔 사건의 전개가 복잡하고 묘사가 풍부한 작품이 환영을 받고 있다더군요. 하지만 사실은 그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에 의하면 어쨌든 푸시킨은 훌륭하다. 그는 우리 성스러운 러시아에 영광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푸시킨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더군요. 사실 좋습니다. 바렌카, 정말 좋아요. 다시 한번 이 책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내 공고를 받아들여 그 순종의 미덕으로 이 늙은이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바렌카,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참된 벗인 마카르 제부시킨. 7월 6일 바르바라의 편지. 경애하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오늘 표도라가 제게 은하로 15루블리를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3루블리를 주니까 가엾게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오늘은 급히 간단히 적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당신에게 드리려고 지금 조끼를 마르고 있는 중이랍니다. 썩 좋은 천이에요. 꽃무늬가 있는 노르스름한 빛깔입니다. 그리고 책도 한 권 보내드립니다. 여러 가지 소설을 모은 책이에요. 저도 이것저것 읽어보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외투라는 제목의 소설만은 꼭 읽어보시도록 권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연극을 보러 가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만 너무 비싸지나 않을는지요. 값싼 좌석이 있으면 거기가 좋을 거예요. 저는 정말 오랫동안 극장에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언제 갔었는지도 기억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돈을 많이 쓰시게 하지나 않을는지 그것만이 걱정입니다. 표도라는 머리만 가로젓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이 저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쓰셨으니까요. 공연히 그러시다가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조심해 주세요. 표도라는 이런 소문도 저한테 들려주었어요. 당신의 방세가 밀렸기 때문에 주인 마나님하고 싸움이 벌어졌다고요. 저는 당신 일이 걱정되어 못 견디겠습니다. 그럼 이만 쓰겠어요. 좀 바빠서 그럽니다. 뭐 대단한 일은 아니고 모자의 리본을 바꿔달려고요. 바르바라 도브로셀로바. 추신. 그리고 혹시 극장에 가게 되면 저는 새 모자를 쓰고 검정색 방코트를 입고 가겠어요. 하지만 어울리기나 할는지요. 7월 7일 마카르의 편지. 친애하는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지금 나는 옛날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나 같은 인간에게도 엉뚱한데 마음이 팔린 시절이 있었답니다. 다름 아니라 글쎄 내가 어떤 여배우한테 반한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기야 그 정도는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무엇이 이상하냐 하면 나는 그때까지 전혀 그 여배우를 본 일이 없었는데도 단 한 번 극장에서 먼 빛으로 그 여자를 보자 대본에 홀딱 반해버렸단 말입니다. 그 당시 나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옆방에는 혈기왕성한 젊은 패들이 댓명 살고 있었지요. 나는 그들과 언제나 적당한 간격을 두고 대했지만 어쨌든 마지못해 그들과도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톨이가 되지 않기 위해 나는 무슨 일이든지 그들과 보조를 같이 했습니다. 그들이 나한테 그 여배우 얘기를 들려주었지요. 저녁마다 극장문이 열리기가 바쁘게
그 친구들은 정작 필요한 데 쓸 은하는 한 푼도 없으면서 모두 다 극장으로 몰려가서는 한쪽 귀퉁이에 싸구려 자석에 자리 잡고 마구 손뼉을 치며 그 여배우의 이름을 커다랗게 부르곤 했습니다. 그야말로 열광적이었다고 할까요? 집에 돌아왔어도 그냥 야단들입니다. 밤새도록 그 여자에 대해서 핏대를 올리며 떠들어대니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요. 모두가 다 제각기 그 여자를 자신의 글라샤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모두가 그 여자에게 반해버렸지요. 그들의 가슴 속에서는 동일한 카나리아가 울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내 마음까지도 산란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아직 유혹에 견뎌낼 만한 힘이 없는 애송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함께 극장 측면의 싸구려 좌석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무대 한쪽 끄트머리 뿐이었지만 그 대신 배우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더군요. 그 여배우는 확실히 잘 어울리는 달콤한 꾀꼬리와 같은 음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미친 듯이 박수를 보내며 마구 고함을 질렀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마터면 극장에서 쫓겨날 정도로 열광했던 것입니다. 아니, 우리 패 중에 한 친구는 정말 밖으로 쫓겨나고야 말았습니다. 나는 흡사 무엇에 마취된 것처럼 되어 집으로 돌아왔지요. 호주머니 속에는 은하로 1루블리가 남았을 뿐인데 월급날은 아직도 열흘은 더 있어야 했습니다. 발행가,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튿날 관청에 출근하는 길에 프랑스인이 경영하는 향수집에 들러 호주머니를 툭툭 털어가지고 향수와 고급 비누를 샀단 말입니다. 그때 어쩌자고 그런 물건을 샀는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집에 와서 식사할 생각도 않고 그 여배우가 사는 집 창문 밑을 쉴 새 없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 여자는 넵스키 거리의 어느 집 4층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잠깐 하숙집에 돌아왔다가 1시간쯤 쉬고는 다시 그 창문 밑을 지나가려고 넵스키 거리로 나서곤 했지요. 이렇게 2달 반가량 그 여자의 꽁무니를 쫓아다녔습니다. 멋있는 영업용 마차를 집어타고 공연히 그 창문 앞을 왔다 갔다 하기도 했지요. 드디어 한 푼도 없이 털어버리고 게다가 엄청나게 많은 빚까지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자에 대한 열정도 제풀에 식어버렸습니다. 별로 재미도 못 보았기 때문이지요. 어떻습니까, 발행가? 여배우 따위라도 교양 있는 남자를 이렇게 혼내줄 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그때 나도 새파랗게 젊은 나이기는 했습니다만. 막가르 제부시킨. 오늘 준비한 7월 7일까지의 낭독이 끝났습니다. 오늘 읽은 편지들 속에서 마카르 제부시킨의 마음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는 바르바라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로 그녀의 삶을 지탱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항상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두 사람의 편지가 조금 더 무거운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카르와 바르바라의 편지를 읽다 보면 인간을 끝까지 살게 하는 건 결국 나를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낡은 옷을 입고 비좁은 방에 살지라도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 삶은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닐 테니까요. 긴 시간 낭독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그 단 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낭독이 여러분의 지친 하루에 조용히 곁을 내어주는 편지 한 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